그래서 어떤 때는 그 고객들을 찾아갔을 때 숨 막힐 때가 많아요. 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구해주고 싶은데 고정관념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특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좀 뭔가 그 의식이 좀 깨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은 꿈과 이제 이런 아, 야망, 비, 이런 어떤 비전, 이런 게 없는 사람들, 나름 이런 어떤 야망을 가질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런 방법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의식에서 좀 깨날 수 있는 깨달을 건지 수 있는지. 자기의 그런 정신 상태. 어, 야망이 없는데 야망을 불어 넣어라, 넣어라, 넣어라 이런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단계별로 보면 저는 야망이라고 하는 게 저도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야망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엔 너무 큰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야망부터 시작하지 않았고요. 그 전 단계 약간 욕구의 단계, 욕구의 단계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욕구보다 좀 더 전 단계는 약간 취미, 궁금증 단계에서 시작했고요. 왜냐면 음, 취미하고 궁금증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게 저는 사실 팝핀 현준이라고 했어요. 팝핀을 잘 추는 네네네. 예, 그 예. 사람인데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그 팝핀을 처음에 좋아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막 비슷하게 따라 음, 하려고 하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취미와 궁금증인데 그로 인해서 제가 어 진짜 전문 댄스 학원에서 좀 훈련을 받아서 나름 이제 좀 뭐 대학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데 나가고 쇼핑몰에서 뭐 이런 그런 댄서로서 활동을 하고 뭐 어쨌든 뭐 좀 저기 외국 나가기 전에 그런 어떤 나이트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바에서 그런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아마 19살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이제 말레이시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3살 때 제가 호주에 갔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또한 저는 외국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막연히 뭐 야망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춤이나 추고 하면 그 당시에 춤추는 사람 그렇게 고운 시선을 보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그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트고 지금은 요즘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들 많이 잘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저희는 약간 이게 비전이 없다고 나름 옆에서 또 멘토도 없고 하니까 그냥 옆에 있다는 멘토들 거의 다 가만히 보면 춤추는 사람들 양아치들 많잖아요. 예. 네네. 예, 그런 분도 있고 한데 자, 중요한 건 그냥 뭐라고 하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또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 어떤 사람은 뭐 궁금증, 취미가 있어도 저처럼 이거를 뭐 이제 무대 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기질적인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또 부족하죠. 취미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반은 운인 것 같아요. 반 이상은 운인 것 같고 어,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거기서 나도 경쟁심이 좀 나름 생겨서 나도 좀 잘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또 이제 그게 연결이 된 거죠. 말레이시아에서도 제가 그 혼다라고 하는 그 자동차 거기 뭐 뮤지컬 그 어떤 그런 영상 그 어떤 또 공연을 제가 직접 안무도 짜고 했었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쿠알라룸퍼 그 쌍둥이 탑에서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호주 같은 경우도 원래는 댄서였다가 댄스 강사로 또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서 멜버른에서 가장 좀 인기 많고 유명한 강사로 또 이렇게 우뚝 또 그런 어떤 명예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때도 저도 항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뭔가가 있었어요. 예. 음,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뭔가 계속 찾아보다가 제가 인생이 변한 게 23살 때부터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24살인가 그때 이제 트럼프라든가 이런 로버트 키오사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했던 그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그 엄청 부자의 분야에서도 가장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들이 멜버른에 그때 왔을 때 그걸 통해서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토니 로빈스라든가 이런 엄청난 음, 동기부여가고 하는데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뭐 야망을 물어본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처음부터 야망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도 나보고 야망이 있냐고 보면 야망 있는 말은 해도 야망을 매일 상상하지는 않아요. 예. 그치만 정확한 숫자는 있죠. 예를 들면 나는 3천억 자산가가 될 거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3천억은 목표할 거다. 3천억 자산가를 목표하려면 내가 현금은 적어도 1천억은 있어야 될 거다. 1천억 정도 현금을 가지려면 내가 연봉은 30억 돼야 될 거다. 연봉 30억 정도 될 거고, 그리고 그걸 30년 유지했을 때 내가 1천억 정도는 현금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목표.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객을 섬기고, 앞으로 어떤 모델을 써요, 어떻게 바꿔야 되고, 내가 어떤 트래픽을 써야 되고, 어떻게 노출돼야 되고, 내 가져가야 되는 그 유일성,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해라고 하면 저도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들었을 때 깜짝 놀라죠. 뭐 3천억 자산가? 뭐 1천억 현금? 뭐 30년 동안 30억씩 벌겠다고? 뭐 너 이제 25살이고 이제 뭐 외국에서 온 뭐 한국에 9년 너가 이제 좀 뭐 한국에서 뭐 메신저 사업 한다고 뭐 피도 안 마른 놈이 뭐 감히 너 같은 무슨 뭐 중국 국적 가지고 뭐 외국인이 감히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야망이라 말하면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내가 뭔가 찾을 수는 있는 거죠. 탐색. 그걸 하나의 야망이라고 물어보면 야망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야망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믿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만약에 23살 때 나보고 이런 얘기를 너는 앞으로 하면서 살 것이다. 너가 앞으로 12년 뒤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 것이다 하면 나는 그 사람이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만날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이 얘기를 하면 가능할 건데? 내가 평생 앞으로 90살이 돼서 3천억 부자 되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네네. 야망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서 욕구부터 시작하고, 욕구도 없다면 취미라든가 궁금증부터 시작하고, 궁금증조차도 없다면 뭐 다양하게 뭐 시도해 보려고, 뭔가 취미라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하고, 요즘에 유튜브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인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근데 그런 것도 없다 하면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새끼 너 너무 교만하게 사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 그게 사는 거야? 정말 게을러 터져, 우리가 게으른 것도 두 가지가 게으름이 있어요. 예. 진짜 게을러 터져가지고 희망을 완전 싹 포기하는 게으름이 있고요. 하나는 자청처럼 게으른데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청도 자기가 엄청 게으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게으른 방식으로 그렇게 수십억 자산가로 해내요. 그 사람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은 엄청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자청도. 예. 게으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엄청 완전 노력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그냥 맨날 포기하고 술이나 먹고 그냥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으른 방식 두 가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그냥 어, 이걸 다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살아있는 거 아니고 정말 죽기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다. 근데 어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뭔가 탐색하고 뭔가 끌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인터뷰를 자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늘 답, 팁 같은 거는 멘토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롤 모델을. 저 같은 경우는 롤 모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멘토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리엘 그 세미나에 갔는데 실패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패란 기회를 보는 눈을 기르는 그런 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실패했다는 거는 뭐가 쌓이냐면 기회가 보이는 눈에 어떤 그런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를 정의해 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는데 저는 질문이 바로바로 답변이 되더라고요. 예.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부유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으면 예.
내가 롤모델로 향한 그 멘토가 있거나 그런 롤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인드를 최대한 나한테 가지고 와서 접근시켜라는 거예요. 예. 음, 최대한 접근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런 어려움이 봉착됐을 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좋아하면 트럼프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 트럼프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트럼프라면 이럴 때는 공격을 할까? 아니면 가만히 지켜볼까? 아니면 회피를 할까? 트럼프라면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약간 이런 걸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인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붙잡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내 옆에서 귀신처럼 쇼쇼쇼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은 아니고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어떤 오디오 강의라든가 그 사람의 제가 한쪽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졌거든요, 많이. 그때 왜 안 좋아졌냐면 트럼프가 그때 2015년도에 자기 트럼프 타워에서 나는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 선포하고 나서 그 미디어에서 온 미디어에 다 트럼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2015년부터 내가 눈 뜨면 계속 그것만 시청하고 그것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뜰 때 다 안 보이잖아요, 화면이. 그래서 한쪽만, 오른쪽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쪽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네. 어, 그래서 어,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질 정도로 저는 그 사람한테 집착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와, 뭐냐면 이제 머리에 이 마인드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각인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 기질이 되게 흡사하게 비슷해져요. 우리가 뭐 이거를 음, 의식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어떤 주파수라든 이런 파장에 얘기하면 이게 다 에너지고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주파수가 연결되면서 어쨌든 그 멘토를 하나 제대로 붙잡고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트럼프는 너무 어, 멀리 있는 사람이긴 한데 또 트럼프 밑에 제가 항상 그랜카돈을 또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제 어, 일일 세미나 가가지고 그분도 그랜카돈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 문신한 거 여기 나온 거를 막 보여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화할 그런 경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누구 아니 외국의 한 어떤 아저씨의 어떤 이름을 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기 몸에다가 이걸 쓸 정도면 이 사람의 어디에 집중하고 정체성이 어딘지 아마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네네. 야망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게 저는 그냥 루트를 얘기하면 교만하지 않고 배우려고 했고 멘토를 가지고 멘토 중에서도 가짜 멘토를 걸어내고 안 되는 멘토 걸어내고 최대한 되는 멘토를 되는 거 계속 찾아가고 탐색하고 배우고 이게 제 루트였어요. 아, 저는 그래서 그 대표님처럼 그런 어떤 이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나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큰아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대학을 다닐 때. 엄마, 학교에 그 여름 되면은 애들이 방인 줄 알고 교문 앞에 다 누워서 잔대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부모는 돈을 줘서 학교를 잘 다니는 줄 아는데 큰애가 그러는 거, 술 처먹고서 밤새 술 먹고 거기가 그 기숙사를 못 찾아 들어가가지고 어, 거기서 이렇게 널브러져 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 끝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애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야, 무슨 애들이 그러냐 그냥 그러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요즘 애들이 굉장히 그 생각이 없어요. 뭔가 그러고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청년 무슨 실업 뭐 돈 주는 거 그런 거 받고 인생을 만약에 그게 34살까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쓰기 좋다고 그것만 받아먹고 만약에 그 후에는 어떡할 건데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살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꼭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